네, 지금부터는 분수 크기를 비교하는 개념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상은 4학년 말 5학년 정도의 학생일 것 같고요. 일단은 자연수 부분이 있다면 대분수겠죠. 그 다음에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나눠서 볼 건데, 자연수 부분이 있다면 대분수 같은 경우 같은 크기의 자연수를 일단 빼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교를 한다는 건 자연수 부분이 크면 그냥 큰 거죠. 근데 자연수 부분이 같다면 분수 부분만, 자연수를 떼고 분수 부분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쳐서 자연수 부분 빼고 분수 부분을 비교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 분수 부분을 볼 때 분모가 서로 같다면 분자가 클수록 더 큽니다. 왜냐면 잘라놓은 등분 조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더 많으면 큰 거예요. 자, 분모가 다를 때는 단위 분수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총량을, 전체 양을 더 적은 개수로 등분했을 때 그 한 조각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하면 2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결정 내리는 거죠. 누가 더 큰지만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같다. 분모가 다른데 분자가 같다. 이건 단위 분수와 상태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분모가 다른데 분자도 다른 경우, 우리는 보통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죠. 분모도 다르고 분자도 다를 때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통분입니다. 통분은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끝나요. 교과 과정에서는 통분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추가적인 성질을 좀 보면 분수 역수의 성질, 역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요. 보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만 남아있을 때 1에서 뺀 값, 즉 나머지 부분인 거죠. 전체 총량에서 나머지 부분을 비교하기가 더 좋은 상황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비교해서 나머지 부분이 더 크다면 원래 분수는 더 작겠죠. 이렇게 보수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와 역수의 좀 공통점이라고 하면, 역수와 보수는 원래 분수의 크기와 반대 결과를 가지고 있다. 자, 단순하게 만들어서 추론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분모와 분자의 차가 같은 분수라면, 두 분수가 있는데 두 분수의 분모 분자의 차가 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그와 같은 조건에 아주 단순한 값으로 치환을 해서 값을 한번 바꿔봐서 비교하는 것도 추론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구조적으로 뭐 해석한다는 건, 분모가 더 작고 분자가 더 큰 수가 있다면 분모는 더 작고 분자는 더 커요. 더 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큰 값이 더 크죠.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더 작은 값이 더 큽니다. 근데 분모는 더 작고 분자는 더 큰 상황이면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더 큰 분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를 보면 단위 분수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통분은 뺐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통분을 좀 보면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 자, 역수의 성질입니다. 같은 분수 크기 비교죠. 이것과 같은 분수인데 이번에는 같은 결과를, 역수를 만들어서 자연수를 빼고 다시 자연수를 뺀 분수에서 역수를 끝까지 만들어서 크기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이 역수를 한번 할 때마다 결과가 반대로, 크기 결과가 반대로, 또 역수를 하면 크기 결과 반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분수 가지고 왜 이런 연습을 할까? 이런 단순한 분수를 가지고 역수를 연습하는 거는 그냥 방법을 익히기 위한 거죠. 실제 쓰이는 거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통분하자고 들면 되게 복잡한 분수인데 역수를 써서 자연수를 걷어내고, 사실 여기서만으로도 사실 비교가 됐어요. 이렇게 곱한 값이 분모끼리 곱하면 이렇게 분자 곱하면 249 이렇게 곱하면 248이네요. 얘가 더 크네요. 얘가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크겠네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다시 자연수를 떼고 역수를 취해서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통분 안 했죠. 크기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보수의 성질입니다. 4분의 3과 7분의 6은 누가 더 클까요? 보면 4분의 3의 보수는 4분의 1이고 7분의 6의 보수는 7분의 1입니다. 4분의 1과 7분의 1 중엔 4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면 그렇게 보수들을 빼고 남은 원래 분수는 7분의 6이 더 크겠죠. 여기도 19분의 3과 31분의 3을 비교해서 31분의 3이 더 작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겠죠. 분모 분자의 차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46입니다. 그러면 119분의 46과 97분의 46이면 이쪽이 119분의 46이 더 작죠? 그럼 원래 분수의 크기는 이쪽이 더 크겠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수,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봤더니 보수는 이쪽이 더 크네요. 그러면 원래 분수는 이쪽이 더 크겠죠. 구조적으로 보면 이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오른쪽 분수에다가 분모 분자의 똑같은 12를 곱했더니 좀 보면 이쪽이 분모는 더 크고 분자는 더 작고 분모는 더 작고 분자가 더 크므로 이쪽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통분 없이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개념 안에서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학적인 관점, 시야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실예로 아주 높은 단계의 과정까지 익히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실제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배우지 못하죠. 그러나 실제 경시대회에 나가는 친구들한테는 분수의 크기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개념은 잡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 연습들을 개념학습을 통해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저희 클리드 에듀에서 지금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주 러프하게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응용 부분도 쓰고 뭐 성질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쓰겠죠. 그랬을 때 쓰고 나서 뭐라고 쓰고 나서 이후에 이런 개념들에서 뭔가를 더 빼고 너는 빼야겠어 빼고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야 꼭 익혀야 돼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개념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저희 클리드 에듀에 바로 생각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업무 볼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 클리드 에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학습 효과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클리드 에듀에서 진행하는 기본 바로 생각나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 관련된 뭐 영어나 수학 과목들도 앞으로 곧 올해 안에 저희가 컨텐츠를 업로드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학습도 함께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